자, 국방장관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성주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면 황일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 이제 길을 좀 터주는군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성주를 총리와 장관이 찾았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100분 예정으로 되어 있던 간담회가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오후 4시에 간담회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민구 장관 직접 사과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그 말씀 확인합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도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올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특히 성주 분들의 반응이 33일 반인데 많이 달라졌군요. 예, 그러니까 구청을 떠날 때 약간의 물세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성주를 찾았을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조인 것 같고요. 보는 영상에도 보면 물론 이게 상당히 몸싸움이 조금 있어서 상당히 격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한 달 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이 달라진 분위기는 알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제3의 장소 논의가 좀 있었다는데요. 자,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제3의 장소를 통한 해법, 과연 가능한 걸까요? 네. 언론에 보도되는 게, 네. 김책 사람들이 또, 김천 분들이. 김천이요. 네, 예. 김천 분들이 또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대모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염속산 자체가 성주군하고 김책군하고 김천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또 김천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제3의 후보지를 선택하기도 이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의 후보지라는 게 오늘 이제 비공개 토론회 장소 중에 장소가 공개가 거론이 된 건가 보죠? 일단 오늘 간담회에서 제3 후보지가 거론은 됐다고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같이 간담회를 했던 투쟁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국민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쟁위원 한 명이 제3 후보지를 언급을 했다. 국방부 등이 반응을 보고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오늘 거론된 그 제3의 후보지가 방금 전에 김정복 교수께서 말씀하신 김천 근처의 그 골프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3의 장소를 놓고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곳을 놓고 국방장관과 성주 주민들이 논의를 했다? 큰 변화로 봐야 되겠군요. 굉장히 큰 변화죠. 네.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우선 이 성주가 갑자기 그때 발표가 된 거는 우선은 한중 간에 이제 북한 핵 실험을 놓고 북한을 제어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위치가 어디냐라고 쭉 보도가 오다가 이제 7곳 거쳐서 성주로 급하게 갔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이 없었죠. 지금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 간에 형식상으로도 현지 주민들이 하나의 이쪽을 어떻게 하냐라고 안을 주면은 한번 검토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김관용 경북지사가 중재를 좀 하셔가지고 제3의 안이 굉장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건 무슨 얘기죠? 제3의 후보지라는 게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의견을 밝히면 검토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왜냐하면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또 어떤 예비비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준다면 지금 성산포대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방부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성주에는요. 일단 반대하는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4명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죠. 정영길 공동투쟁위원장을 저희가 오늘 오후에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진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아예 싫다는 게 아니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한민국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당한 절차와 과정과 동의 없이 일에 진행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국민의 돈을 얻어만 하는 거고 이런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사과를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대 안 합니다.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네. 제가 정말로 앞으로 네. 이 우리의 그 첨단 무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네.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해서 사과를 하는 거는 네. 앞으로 엄청난 그 조천한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설득을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그 군사 기밀이 밖으로 전부 다 노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군의 그 작전이라든가 이런 데 네. 굉장한 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33일 동안 언론을 통해서 양쪽의 의견들이 많이 표출이 됐었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대로 동영상으로 노출이 됐고 또 저걸 찬성하는 분들도 의견을 밝히면서 네. 성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하다. 네. 성주분들도 저건 반대하기 어렵죠. 지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떤 무기를 배치하는 거는 어떤 그 지역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점점 명분에서 좀 불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그동안 이제 성주 내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정영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성주 안이라도 절차를 좀 잘 지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동의를 얻어가서라면 성주 이내도 괜찮다는 목소리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반대 투쟁하고 촛불 시위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 아예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주분들 내에서도 생각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쟁 위에서도 처음에도 무조건 다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일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 투쟁위원들이 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아마 좀 잘 배치가 되지 않겠나. 어떤 제3의 안을 내면은 국방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김경북지사의 중재로 어떤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투쟁위원회가 입장을 조금 바꾼 것은 네. 우리 국민 여론 자체가 그 사드 배치 자체에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이제는 반대보다는 네. 성주에 불가피하게 네. 사드가 배치돼야 된다면 네. 성주군의 실리를 취하기 위한 입장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주 발전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일단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미국은 당사자고요. 중국은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데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어제 베이징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미중의 군 당국도 이 사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전 직접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육군이 갔는데 육군 총장이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것은 중국군에서는 네. 전략군, 로켓군, 과거에 제2포병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쪽은 육군이라서 조금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데 네. 서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서로 의례적인 방문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군사교적인 갈등도 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바람직한 것이 네. 사드 문제가 한중 간의 문제로 이렇게 전변돼 가지고 네. 한국이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중국 네.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미국이 직접 중국에 가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미중 간의 이견을 현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한중 간의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로 이제 바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정당성이 있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만남, 논의가 미중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그쪽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국민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계자들이 직접 서울을 오고 중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방향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미군도 급합니다. 애초에 사드 문제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오늘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드 문제가 지금 미국의 생각대로 과연 한반도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한 가지 신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주가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를 이제 정면 반대하고 굉장히 강한 의사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유림분들도 시위까지 참여했고 서울의 청와대까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완영 의원, 이 지역 의원인데 얼마 전 국회에서 발언할 때 우리 성주가 과거에도 철도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곳이다.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주분들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성주 지역은 못 놓게 해가지고 7곳권을 한 겁니다. 네. 가장 바르게 길이 나려면은 김천에서 성주로 대구로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주가 청정지역으로 그때 선조들이 못 놓게 했습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성주에 그 사드가 간다니까 굉장히 반대했죠. 얼마 전에 국군 체육부대를 옮긴다고 할 때는 네. 제가 아는 제 고향에서도 좀 이거 우리 부대 일로 오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운동을 했었고요. 아, 국군체육부대 지방 이전 때는 전부 다 네. 우리 쪽으로 와달라고 그리고 하는군요. 저 특전사도 지금 이천으로 가는데 그거 할 때도 서로 경쟁이 붙었었고요. 저런 네. 것이 오게 되면 하나 일종의 캐시카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처음엔 전자판이 뭐니 해서 막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개방이 돼야만 지역이 발전하거든요. 네. 뭐 산업이 들어가면 좋은데 산업이 안 들어간다면 어떤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대라도 들어오면 오히려 이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성주분들이 워낙 양반들이고 하셔서 이걸 보시면서 조금 더 실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주의 유림분들까지 서울 올라와서 뭐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도가 쭉 나려면 여기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 순서가 7곡을 거쳐 지금 대구를 갔거든요. 그런데 7곡이 아니라 성주를 갔으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성주는 아마도 뭐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큰 도시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또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에 말이에요. 네. 그 앞에 신림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2호선을 만들 때 네. 서울대학 바로 앞에다가 2호선을 연결시키려고 했대요. 네. 근데 내가 교수님들이 네. 연구에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네. 지하철역을 신림사거리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 2km, 3km 떨어진 곳으로 그렇죠. 보낸 그러니까 거죠.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가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주가 과연 그 당시에 경부선에 네. 들어갔다 그러면 뭐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전하고 공주 아닙니까? 공주로 원래 경부선이 가려고 했는데 공주 유림들이 반대해서 공주는 네. 지금 뭐 C급이지만은 네. 굉장히 좀 세가 약한데 대전은 지금 광역시로 컸지 않습니까? 네. 대전과 공주의 그 수십 년 전의 선택, 과연 그 기차역을 어디로 둘 것이냐의 문제. 1905년에 경부선이 생겼으니까 벌써 10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그 시절의 선택이 결국 100년쯤 지난 그 시점의 도시의 세를 말해준 것. 글쎄 성주에서도 어떤 뭐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국방장관의 방문을 통해서 성주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